이게 모터쇼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날 개막을 하는데요. 이게 부산 모터쇼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 15일부터 24일까지 쭉 진행됩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에 한번 이제 취소가 된 적이 있어서 이게 2년마다 열리는 건데 20년에 열릴 게 이제 올해 열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2018년 이후에 4년 만에 열리는 모터쇼여가지고 이게 관심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조금 기대감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에서 살짝 김이 빠질 수가 있는 게 좀 참가 업체 규모가 좀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제 2018년도에는 총 업체 수가 183개 업체가 참가했고 완성차 브랜드는 19개가 참가했습니다. 근데 다음 달에 이제 개막하는 경우 이제 모터쇼의 경우에는 참가 업체는 120개 그리고 완성차 브랜드는 6개밖에 참여를 안 해가지고 그러니까 19개 완성차 업체가 참여했는데 6개밖에 안 하니까 13개가 감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은 국내 5개 완성차 업체 중에 현대차 그룹인 현대차랑 기아만 참여를 하고 그리고 뭐 BMW 그룹이 이제 BMW 미니, 롤스로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현대차는 제네시스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총 6개 브랜드가 참여를 하는데 그러니까 쌍용차, 르노, 한국 GM 이렇게 다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GM도 참여를 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해외 브랜드도 BMW 그룹 외에는 참여를 안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전시 차량 수도 이제 2018년도에는 총 203대였는데 그 이번에는 한 110대 정도? 그러니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제 전시 차량도 그 정도밖에 안 되고 이제 모터쇼의 꽃은 신차 공개라고 할 수 있는데 신차 공개도 2018년도에는 35대였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 7대. 그러니까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차가 궁금한 게 올해 오히려 코로나가 이제 좀 풀리면서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거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었는데 왜 줄었냐? 왜 줄었냐 하면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좀 사정을 좀 봐야 돼요.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비용 이제 모터쇼를 참가하는 것도 이제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용 대비 홍보 효과가 적으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안 하는데 그래도 좀 홍보 효과가 있고 하니까 참여하는 업체들도 있는데 우리나라 업체들을 보면은 이제 르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에만 이제 797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고 계속 매출 감소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새로 내놓는 신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터쇼에 참가를 할 이유가 없다. 약간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 르노 코리아 말고도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계속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모터쇼에 이제 비용을 쓰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요즘에 또 홍보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잖아요. 모터쇼가 아니더라도 요즘에 뭐 토레스도 이런 모터쇼 참여 안 하고도 사전 계약 3만 대 이상 넘어가고 이제 흥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모터쇼에 크게 뭐 참여할 만한 유인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제 뭐 모터쇼에 참가에 대한 메리트가 좀 크게 떨어졌고 대신에 이제 글로벌 모터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메이저 모터쇼라고 하면은 이 프랑크푸르트, 디트로이트, 파리, 도쿄 이렇게가 4개가 메이저라고 하고 거기에 제네바 모터쇼를 포함해서 5개가 메이저인데 이 메이저 모터쇼에 이제 집중해서 투입을 하고 이제 뭐 부산 모터쇼에는 조금 시들해진 분위기가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모터쇼에선 볼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좀 가장 부산 모터쇼에서 어떤 차량 공개되거나 이런 거 좀 아시는 거 있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차 알못이라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긴 하지만 전반적인 그런 차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부산 모터쇼 자체도 이번에 선배 말 듣고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혀 모르겠어요. 그 이번 부산 모터쇼에서 아마 이 차는 아실 거예요. 아이오닉 6. 알죠. 아이오닉 6를 최초로 이제 대중들한테 실물 공개를 하고 그리고 뭐 신차 말고도 이제 뭐 콘셉트카 같은 것도 공개를 하게 되고 기아가 이제 도심항공교통 UAM 관련해서 SK텔레콤에서도 이번에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이제 기술 같은 거를 공개한다고 해요. SK텔레콤이 참여한다고요? 네. 이 모빌리티로 바뀌다 보니까 UAM. 자율주행이나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연관돼서 이제 그 항공으로 이제 운송하는 그 수사이죠. 얼반 에어 모빌리티. 영어 발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싫어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공개하는 아이오닉
아이오닉 6 이제 실물을 공개하는데 이제 디자인 이거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이거 이게 뭐 유선형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곡선형으로 쭉 빠졌어요. 이게 기존에 제가 봤던 아이오닉이랑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이게 아이오닉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EV6와 맞아요. 아이오닉 5를 약간 합쳐놓은 느낌도 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곡선이 가장 강조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스트림라이너라고 해가지고 이 유선형 디자인인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렉트리파이드 스트림라이너, 이게 전동화 시대의 새로운 디자인 유형이다 이렇게 해가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전동화 모델에 계속 좀 적용할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들었냐 하면은, 이게 다른 것도 한번 같이 보면서 하면은, 이렇게 유선형으로 만든 이유가 이 공기역학적으로 해야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공기역학적으로 저항이 적게 받기 때문에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공력 개수라고 하는데 이게 0.21입니다. 아이오닉 6가 이게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선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행거리를 늘렸다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디자인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뭐 이렇게 차를 봤을 때 이 뒷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포르쉐 911을 좀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투스카니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자인 이거 보시면서? 저는 뭐랄까, 일단은 보기에는 굉장히 신선한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효율성 면에서 아무리 그런 주행거리 늘어나고 하더라도 어쨌든 국내에서 운행을 할 때는 어쨌든 주행거리가 다 정해져 있고 한데, 이런 디자인 변화가 딱히 그게 도움이 많이 될까는 좀 의문이라서 그냥 보기 좋은 것 뿐이지, 이게 효율적인 면에서는 더 좋아질지는 저도 살짝 의문입니다. 네. 예, 근데 현대차에서는 이제 이 디자인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네. 이 공기역, 이 전기차에 좀 특화된 디자인이다. 그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공기역학적인 거 빼고도, 네. 여기 보시면 이 전고라고 하죠. 이 높이가 네. 이게 1.5m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현대차에서 가장 큰 세단이라고 하면은 G90인데 그게 1.5m가 안 되는데, 이 아이오닉 6가 이게 더 높게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 배터리가 요 아래 부분에 들어가니까 여기가 더 높게 설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이제 튀어나오면서 둥글게 가는 디자인이 된 거고, 그리고 너무 둥글게만 하면은 디자인적 매력이 없으니까 아래에 이렇게 직선형 디자인도 넣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 앞부분이 이제 전기차는 엔진이 안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앞부분이 점점 짧아지는 거죠. 요 부분이 엔진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차의 특색이다. 이 전기차의 특색이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온 거고, 저도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좀 탑승할 수 있는 부분이 길어지고 앞은 좀 짧아지고 하는 디자인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전기차 시대의 좀 전기차 시대에는 우리가 조금 더 익숙해져야 할 디자인이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대차에서 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요런 램프의 픽셀 같은 디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픽셀을 많이 넣었는데, 이 디자이너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설명하기로 요게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에서 영감을 받았다. 오, 진짜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차 디자이너가 상상이 안 얘기했는데, 되는데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이 한글 이제 한글 네. 한글 할 때 이제 미음 하면은 그 음이 생각났듯이 이제 음에 따라서 이제 한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픽셀을 다양하게 구현을 해서 디자인적 요소를 구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근데 그런 게 확 와닿진 않을 수 있지만, 네. 이런 디자인적 실험이 이제 현대차만의 헤리티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차를 보다 보면은 현대차의 디자인도 다른 이제 선도하고 있는 그룹들의 디자인을 좀 따라가는 모습이 많이 보였는데, 전기차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좀 주도해서 우리들만의 이제 헤리티지를 쌓아가겠다, 이렇게 좀 잡고서 하지 않았을까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근데 뭐 주행 가는 거리나 전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모터쇼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제가 뭐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뭐 현대차 말고도 공개되는 차량이 또 있습니다. 이거 또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셀토스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한 모델을 공개하는데 요게 좀 호평을 받고 있더라고요. 디자인이나 이런 거 소형 SUV인데 요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뭐 하는데 이제 약간 고급스럽게 소형 SUV지만 고급스럽게 디자인을 뽑았다 하고 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 한 2천만 원 중반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기아가 이거 말고도 이제 내년에 선보일 EV9의 컨셉카를 부산 모터쇼에서 공개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부산 모터쇼에서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아이오닉 6 말고도 EV9은 어떻게 나올까 컨셉카를 미리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이어서 보면 이제 BMW가 공개하는 차량인데 이 BMW i7이라고 해가지고 이 순수 전기 플러그십 세단입니다. 이게 이 전기차로 가는데 이 두 개의 전기 모터가 달려서 이 최고 출력이 무려 544마력이고 근데 이게 국내 인증에 따라서 수치가 바뀔 수 있는데 현재까지 밝힌 거는 최고 출력이 544마력이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01.7kWh를 하고 있어서 이 주행 거리로 따지면은 아마 거의 최고 하면 한 500km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의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니까 요 차도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되거든요, 국내에. 그래서 요것도 한번 부산 모터쇼 가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차량들 같은 BMW에서 공개하는 차량들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세대 모델 이제 더 뉴 E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고 이제 뭐 쭉 미니에서도 이렇게 쭉 차량 공개하고 오토바이까지 해가지고 총 21개 모델을 전시한다고 하니까 이제 BMW는 이렇게 하고 다른 볼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롤스로이스가 또 부스를 운영하는데 문제는 딱 하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에서는 사전 예약을 받아요. 사전 진짜요? 예약을 받은 사람 이외에는 이 부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요? 예, 저희는요?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볼 수 있는데 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대중한테보다는 이제 진짜로 우리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을 봐라 약간 그런 약간 콧대 높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장난감. 그런 전략을 취하게 되고 완성차 브랜드 외에도 아까 말했듯이 SK텔레콤에서는 이제 UAM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선보이고 뭐 다양한 볼거리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부산 모터쇼가 이제 4년 만에 돌아왔는데 참가 업체가 많이 줄다 보니까 이제 많이 볼거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현대차 그룹의 이제 전기차 미래 전기차 아이오닉 6와 EV9 그리고 전기차 기술을 볼 수도 있고 UAM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우리가 항공 모빌리티 어떻게 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BMW가 우리나라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까지 쭉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관심 가져서 보실 차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면서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직접 현장에 내려가서 취재하고 할 예정이니까 기사 말고도 이제 발칙한 경제에도 이제 부산 모터쇼를 이제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이제